네,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 5주차. 이번에 해야 될 건 논리 게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게이트를 먼저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자체의 특성, 논리 게이트 자체의 특성 먼저 공부하고요. 게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논리회로를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인사이트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앞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트랜지스터의 출력,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출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오픈 컬렉터, 그 다음에 푸시풀, 그 다음에 토템폴,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오픈 컬렉터하고 토템폴은 낫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이 푸시풀 같은 경우에는 버퍼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트랜지스터라는 어떤 전기로 구동되는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낫이나 버퍼나 이런 논리 회로를 논리 게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 게이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명제 있죠, 명제. 명제에서 엔드와 낫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 엔드와 낫을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하드웨어로 구현한 소자를 우리가 논리 게이트라고 부르게 돼요. 논리 게이트. 그죠? 그러니까 이건 AND 게이트, OR 게이트, 난드, 노아,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럼 이 트랜지스터라는 걸 이용하면 앞서 우리 출력에서 봤던 것처럼 낫이나 버퍼나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AND나 OR나 난드 뭐 이런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이런 것들 모두 트랜지스터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우리가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어떤 수학적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TR을 이용해서 논리 게이트, 로직 게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이용한 뭘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네.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이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AND와 NOT, 그건 이제 로직이고요. 요거 A는 어리스메틱이에요. 산술 장치. 이 산술 장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를 이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어, 여러 가지 제어 회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로직 게이트, 논리 게이트가 있으면 ALU나 제어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ALU와 제어 회로를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예, CPU라고 부르는 겁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그런 차례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디지털 논리 회로를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지금 우리 현재 이 디지털 논리 회로의 5주차인 논리 게이트에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로직 게이트 그 자체, 논리 게이트 그 자체가 이런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구현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게 이번 이제 챕터의 목적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6장, 7장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ALU나 제어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여기 보면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ALU 안에 들어가 있는 덧셈기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덧셈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게 덧셈기예요. 이렇게 그냥 요 익스클루시브 5하고요. 이거 이제 AND고요. 익스클루시브 5와 이거 AND, 이거 5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적당하게 엮어놨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완비트 덧셈기예요. 완비트 덧셈기. 자, 이 완비트 덧셈기의 기능이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11, 그 다음에 01 이렇게 이 두 개를 이진수 덧셈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 덧셈을 수행하면요. 자, 이 아래 1과 2를 더하면 여긴 0이 되죠. 그러면서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겠죠? 요 1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자릿수 하나 올라갔으니까 1, 1, 0이니까 더하면 또 0이 되고 자릿수가 하나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1.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더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 더했으니까 이제 자릿수가 올라갔으니까 1은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1과 01의 덧셈은 100이에요. 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따져볼 거냐면
요 중간을 중심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1과 0, 이 더해지는 두 비트 1과 0이 여기가 여기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 거예요. 요 1이 요로 가고요. 요 0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AB는 뭐냐면 요 AB는 더해지는 이제 P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죠? 1비트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에서 자릿수가 하나 올라온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죠? 자, 그건 뭐냐? 요 Z입니다. 여기가 1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릿수가 또 올라가죠? 그래서 1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게 요 C입니다. 캐리. 캐리를 올림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올림수. 그 다음에 요 0은 뭔가? 0은 두 개를 합한 결과죠. 요 0은 두 개를 합한 결과야. 캐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0이 된 거죠. 그게 요 S, 썸입니다. 썸. 요게 0. 요 캐리는 1.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1비트 애더라는 거는 두 비트, 아니 한 비트의 두 P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거의 합을 구해내는 건데 캐리인, 요 캐리인이라고 불러요. 이걸 C인. 요거를 Cout이라고 불러요. 아랫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 올림수죠. 그 다음에 윗자리로 올라가는 캐리, 이것도 역시 올림수, 윗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 게이트들을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설계를 하겠느냐에 대한 게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공부해야 되는 최종 목표예요. 저것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내부에 쓰이는 여러 가지 뭡니까? 블록들을 다 설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게이트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전자 소자,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자 소자를 구동하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 정확하게는 전압이죠. 전압이 5V면 1이고 0V면 0이죠. 그죠? 그게 게이트는 전기적 특성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옳게 나올 거냐?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할 때 몇 가지 제약들이 있다고. 한꺼번에 막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수학적으로 풀어갖고 연결만 하면 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써놨어요. 논리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기적 특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파 지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엔드 게이트가 있어갖고 여기 뭐 출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또 엔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신호와 요 신호. 예를 들어서 이 소자 같은 게 여기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오길 동시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요 게이트는 2나노세컨드의 지연, 전파 지연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떤 고체라는 게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 반도체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시간 지연이 당연히 발생하죠. 그죠? 당연히 발생해요. 2나노세컨드고 이건 만약에 5나노세컨드라고 진짜 지연 생기는 게. 그럼 이쪽에 들어온 두 개의 신호가 얘는 2나노세컨드 후에 들어오고요. 얘는 5나노세컨드 후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엔드 게이트, 두 번째 이 단계에 있는 엔드 게이트에서는 입력되는 신호에 시간차가 발생해요. 그럼 이게 원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엔드 게이트가 뭐 이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안 나고 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이제 지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원치 않는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걸 글리치라고 부릅니다. 글리치라고 부르고요. 이 글리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여기다 버퍼 조그마한 거 하나 달아놓습니다. 근데 여기다 달아야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답니다. 요거의 지연이 3나노세컨드입니다. 그럼 얘도 5나노? 얘도 5나노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글리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버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파 지연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이트의 전파 지연 특성. 그 다음에 잡음 여유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잡음 여유는 앞서도 뭐 이거 엄청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신호가 이 앞단에 이 첫 번째 단에서 이 두 번째 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잡음이 발생을 해서 원치 않는 신호로 바뀌는 거죠. 1이 0으로 바뀌고 0이 1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잡음 여유를 되도록이면 이제 크게 잡는 게 좋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잡음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저런 게이트가 쓰여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 소스 전류라는 게 있고, 또 팬인 팬아웃이라는 게 있고, 풀업 풀다운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게이트가 어떤 전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게이트를 판단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제한된 뭐 전파 지연 특성, 팬인 팬아웃 특성,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끔 회로를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게이트에 대한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논리식과 진리표를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낫 게이트입니다. 낫 게이트는 단일 입력, 단일 출력 게이트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 단일 입력이 있고요. 단일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인 낫 게이트는 입력에 대한 논리적 반전을 출력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1 들어오면 여기가 0 들어와야 되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 나가야 된다. 이 1일 때가 이제 5V고 요게 0V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가. 그죠? 그 이걸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 equal X에 요 바를 붙입니다. 바를 붙이게 되면 논리적 반전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죠? X가 입력이고 F가 출력이 됩니다. 이건 이제 진리표로 표현하면 요게 X 0, 1이면 출력은 1, 0으로 바뀌는 거죠. 됐죠? 트랜지스터 회로를 보면 이거 뭐예요? 네, 앞서 얘기했던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죠. 여기가 5V면 여기가 0V, 여기가 0V면 여기가 5V 했었죠. 그럼 반전에 서로 논리적 반전되는 그런 결과를 출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버퍼 게이트입니다. 버퍼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단일 입력, 그러니까 입력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출력도 하나죠. 단일 출력. 게이트인 버퍼 게이트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입력이죠. 자, 요게 출력입니다. 이걸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요거를 버퍼라고 부릅니다. 앞서 낫 게이트는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어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으면 낫을 취하는 낫 게이트가 되고, 동그라미가 없으면 버퍼 게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괜히 입력을 그대로 출력시키는 버퍼 게이트가 왜 필요하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버퍼 게이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글리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을 일부러 부과를 하는 거죠. 부과를 해서 글리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역할로 사용됐었죠. 결론적으로 이 버퍼는 뭐냐? 이제 입력 신호에 대해서 지연을 줄 때, 전파 지연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연을 억지로 줄 때, 그때 이제 버퍼 게이트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논리식하고 진리표를 한번 볼게요. 논리식은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빠져나오고요. 자, 입력이 0일 때는 0, 그 다음에 입력이 1일 때는 출력이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퍼 게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랜지스터 회로를 좀 볼까요? 트랜지스터 회로를 보시면 앞서 낫 게이트와 비교해서 낫 게이트는 여기에 저항이 달려 있었어요. 그게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컬렉터에 달려있는 저항이 요 에미터 쪽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풀업이라고 하고요. 풀업 저항, 풀업이니까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풀다운은 이제 풀다운입니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거. 풀다운 저항. 요게 업이냐 다운이냐 하는 거는 여기 전원 5V에 달려 있으면 저항이 직접 달려 있으면 풀업이고, 접지에 직접 달려 있으면 풀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0V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 풀업 저항은 억지로 5V로 끌어올리는 거고. 그죠? 자, 이거 이제 풀업이나 풀다운 저항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버퍼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5V가 들어옵니다. 그럼 트랜지스터 온 되니까 이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5V.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점. 제가 점 찍은 이 지점의 전위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전위가 바로 요 다음 출력의 전위가 되니까. 요 전위가
요 5V면 중간에 저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V 다 걸리겠죠. 약간 뭐 VC에서 약간의 저항 합강화가 있긴 하지만 거의 0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 5V니까 여기 그냥 5V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출력으로 5V가 걸리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입력이 0V일 때 따져보겠습니다. 0V일 때는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딱 끊어져 버려요. 똑. 그죠? 그래서 이 출력이 어디에 연결돼요? 예, 끊어져 버리니까 이걸 굳이 이제 제가 지운 다음에 좀 할게요. 다 지워버리고 선이 연결되는 부분만 따져보면 다른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끊겨버리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0V예요. 접지니까. 그럼 여기도 몇 V예요? 0V죠.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흐르는 전압이 전류가 없으니까 요 R2에 걸리는 전압이 없죠. 예, 그러니까 0V고 여기도 그대로 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저항하고 요 접지에 의해서 요 F가 0V로 붙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풀다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이제 프로 풀다운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풀다운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요 부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 요 부분이 아예 없다. 요 풀다운 저항하고 요 접지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0V가 입력이 되면 여기가 어때요? 끊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쉽게 생각에는 여기가 5V일 때는 이 출력이 5V니까 이거 그냥 0V 입력하면 여기 0V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떠 있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게 접지랑 직접 연결된 데가 없거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예. 이게 직접적으로 접지랑 연결되지 않아. 이거 끊어져 버리면 이게 없다 치면 이거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으면 그냥 여기 둥 떠 있는 거지 뭐 이 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 임피던스라고 부르요. 하이 임피던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떠서 1인지 0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풀다운 저항을 딱 붙이는 거죠. 붙이면 0V일 때 여기 그대로 0V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이 경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접지에 그대로 F가 출력이 붙어 있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풀다운 저항에 의해서 확실하게 0으로 끌어내려졌다. 원래는 하이 임피던스에 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억지로 0V로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풀다운입니다. 여기 풀업이 있었죠. 풀업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풀업하고 이 5V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V면 끊어져서 여기가 이제 지금 그거 설명하기는 좀 그렇다. 아까 저기 뭐야 인버터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낫에서 지금 여기 다시 그림 그리려니까 좀 복잡해지겠네요. 설명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대로 그대로 풀업은 뭐냐면 여기 요렇게 풀업은 여기 저항이 있었잖아. 요게 그냥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라고. 해보면 여기가 하이임피던스예요. 예, 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요 출력으로 하이가 출력되어야 할 때 억지로 이 전이 5V로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저항을 우리가 풀업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하이 임피던스 상태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상태, 세 번째는 이제 3상태 트리 스테이트 버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 기호를 보고 이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이거 버퍼죠, 일단. 버퍼인데 여기 enable 신호가 있죠. enable 2. 이 enable이 1이다. 그럼 버퍼예요, 그냥. 버퍼인데 이게 만약에 enable이 0이다 그러면 요 입력이 들어가도 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 버퍼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야. 자, 끊어져 버린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하이임피던스. 얘가 직접적으로 선이 연결된 데가 없어. 그냥 여기 떠 있다고 그냥. 여기에 여기 아까 풀업을 통해서 5V에 연결하든 풀다운을 통해서 접지에 연결하든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가 돼 버린다고. 그럼 이 F는 뭐예요? 떠 있는 거죠, 그냥. 이게 0V인지 5V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상태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인 거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네이블이 0이면 하이 임피던스예요. 여기 보시죠. 이네이블이 0입니다. 그럼 입력이 0이 됐든 1이 됐든 무조건 다 뭐다?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떠 있는 상태라고. 볼티지의 어떤 기준점이 없다고. 그죠? 전압이라는 건 전압 차잖아.
접지 대비 몇 볼트란 얘기거든. 그런 접지 기준이 전혀 없다는 얘기야. 떠 있으니까. 그럼 하이 임피던스가 된다. 다음 이제 여기 이네이블이 1이 되면 이제 제대로 동작해야 되겠죠. 제대로 동작하는데 이게 버퍼로 동작하는 거예요. 0일이면 그대로 0일이 출력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반대의 경우 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자, 입력 요 반대라고 제가 표시한 게 여기 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액티브 로우예요. 액티브 로우. 여기는 바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건 액티브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하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논리고 액티브 로우는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네이블이 만약에 0이면은 동작을 버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이면은 하이 임피던스가 돼야 된다. 입력에 관련 없이. 그러니까 이네이블의 형태가 반대로 동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반대로 동작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야? 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상태 버퍼는 이네이블 입력이 1이면 일반 버퍼로 동작하고 이네이블 입력이 0이면 하이 임피던스 상태를 출력한다. 이 하이 임피던스 뭐냐? 출력이 오픈된 상태.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 떠 있다고. 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풀업이나 풀다운이 전혀 달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인버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버퍼를 했는데 그 하이임피던스 상태 뭐냐? 풀업 인버터에서는 풀업이 없는 거. 3상태 범퍼에서는 풀다운이 없는 거. 그러면 그냥 버퍼 저기 뭡니까? 하이임피던스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약에 3상태 버퍼를 갖다가 구현하라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제 뭡니까? 앞서 했던 버퍼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그 회로에서 풀다운 저항을 뗐다 붙였다를 하겠죠. 요 이네이블 갖고. 그죠? 요 이네이블 갖고 그 풀다운을 뗐다 붙였다 하게 되면 그러면은 3상태 버퍼가 구현이 되겠죠. 자, 입력이 다음과 같을 때 not 버퍼 3상태 버퍼의 출력 신호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not하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요. 요 enable 요게 필요가 없죠. enable 아예 입력 자체가 없으니까. not하고 버퍼일 때는 not일 때는 그냥 이거 거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not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반대로. 그죠? 그 다음에 버퍼 같은 경우에는 입력 그대로 출력시키면 됩니다. 근데 약간의 지연만 있는 거죠. 약간의. 물론 not도 약간의 지연은 있죠. 다 있습니다. 지연은. 그 다음에 3상태 버퍼의 출력 신호를 3상태 버퍼는 enable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잘 동작해요? 버퍼로 잘 동작해야 되고 요 부분은 어때야 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네, 출력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상태 버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네, 하이 임피던스 상태. 하이 임피던스를 이렇게 사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건 출력이 0인지 1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딱 음영이죠. 근데 나머지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쏙 빼내 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대로 신호를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쭉쭉 갑니다. 엔드 게이트는 모든 입력이 1인 경우에만 출력이 1이고 나머지 입력 조합에 대해서는 모두 출력이 0이다.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기호입니다. XYZ 있고요. F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갑니다. 논리식은 XYZ를 다 곱했을 때 F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곱은 곱인데요. 이 곱이 그냥 곱이 아니라 논리곱이죠. 논리곱. 모두 3개가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논리곱. 1과 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XY가. 그 XYZ가 이렇게 입력이 있고요. 진리표에서 111일 때만 출력이 1이고 나머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뭐 이건 알죠? 엔드. 자, 트랜지스터 회로 마지막으로 볼까요? 트랜지스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지스터 회로가 이제 다양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사실 이걸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하이면 그러면 어쨌든 요 F가 하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로우여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쭉 연결되면 이게 하이일 거 아니야. 그죠? 여태까지의 어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쪽이라도 로우면 이거 끊기거든요. 이게 위에 게 끊기든 밑에 게 끊기든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이게 끊기든 뭐 둘 중에 하나만 끊겨도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연결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억지로 로우로 갖다 끌어붙여야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풀다운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두 개 다 하이일 때만 하이고 나머지는 다 로우여야 돼. 하나라도 끊기면은 0으로 갖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풀다운이 달려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ND 게이트에 관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입력 X와 Y인 이 입력 AND 게이트에서 입력 X가 항상 0이에요. 자, 이게 항상 0이야. 그럼 이거와 관련 없이 얘가 0이면 무조건 출력은 0이죠. 또 입력 X와 Y인 투 입력 AND 게이트에서 입력 X가 항상 1이야. 자, 요게 무조건 1이야. 1이면 요게 0이었으면은 0이 되고 1이었으면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0, 1이? 이거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력이 그냥 y가 돼버리지. 그죠? 그래서 입력 y와는 무관하게 출력은 항상 0이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입력 y가 그대로 출력으로 나가게 되죠.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호 게이트입니다. 5호 게이트는 입력이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고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출력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로 이렇게 보면 이 회로도 간단합니다. 끊기면 이 5V에 의한 전류가 갈 데가 없어. 그럴 때는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풀다운으로 갖다 끌어붙이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오거로 돼야 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된 거고 AND면 직렬로 연결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호 게이트는 논리 기호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 Y, Z를 이렇게 더한다. 여기 논리,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논리합입니다. 이진수. 그죠? 그러니까 논리합하고 논리곱이 일반적인 합과 곱과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죠. 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X, 이게 000일 때, 그때만 0. 나머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1.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X와 Y인 이 입력 5호 게이트에서 입력 X가 항상 0이다. 자, 입력 X가 항상 0이에요. 그 Y가 1이면 1 나올 거고 이게 0이면 0 나오겠죠. Y가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Y가 그대로 출력으로 나간다. 입력 X와 Y인 이 입력 5화 게이트에서 입력 X가 항상 이제 1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조건 1이면 이게 뭐 0이냐 2냐에 관련 없이 무조건 출력은 1이죠. 그래서 입력 Y와 무관하게 출력은 항상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드 보겠습니다. 쭉쭉 잘 나갑니다. 난드는 뭐냐면 not and입니다. not and 줄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and not이에요. and not. and 플러스 순서를 따지면 그러니까 and를 취한 다음에 not을 취하는 거야. and not.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11일 때만 0이고 나머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and의 반대야, 정반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and를 한 다음에 발을 전체적으로 다 붙였죠. 그러니까 and를 한 다음에 not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트랜지스터 회로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AND에 비해서 not을 취해야 돼. AND는 그냥 나가는 거라고 치면 not은 인버팅을 시켜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AND는 여기에 달려 있었거든. 풀다운. 근데 이것은 풀업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not의 역할을 수행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not 게이트가 풀업이 달려 있고 풀다운이 달려 있으면 버퍼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치를 위로 올린 거죠. 올리게 되면 이게 AND를 먼저 한 다음에 not을 한 게 되죠. 됐죠? 자, 난드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그죠?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같은 거죠. 이 AND 한 다음에 이제 not 게이트 붙인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3인풋 같은 경우에 3인풋을 2인풋 난드 게이트로 구현하는 거예요. 3인풋 난드 게이트를 2인풋 난드 게이트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AND하고 요거 AN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그린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이걸 2인풋으로 3인풋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여기다 동그라미 붙일 수도 있다고. 근데 붙이는 거 아니라고. 나머지 난드 말고 뭐 AND나 OR나 이런 것들은 그냥 2인풋 갖고 3인풋 만들 때 그냥 붙이면 돼. 근데 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이면 안 된다고. 여기가 AND라고. 이거 없다고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 읽어봐야 돼요. 난드 게이트는 입력이 모두 1이면 출력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난드니까 이제 노도 해봐야 되겠죠. 노 게이트는 입력이 모두 0이면 출력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이 0이다. 그러니까
OO를 한 다음에 낫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OO를 먼저 한 다음에 낫을 전체적으로 붙였으니까 OO를 먼저 한 다음에 낫을 붙이는 거죠. 출력도 원래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데 어떻게 됩니까? 요거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모두 제가 이거 잘못 설명했어요. 0, 0, 0일 때만 1이고요. 나머지 1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요 아래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트랜지스터 회로 및 논리 회로 기호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이 아래에 있으면 5인데 여기 위로 올려졌죠. 그래서 여기 풀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풀다운이. 그럼 낫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요거 이제 노어 게이트 요 같은 거 등가 회로 요거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붙이면 안 된다. 그냥 붙이는 거다. 네. 오어를 그냥 붙이는 거다. 노어 아니다.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죠. 네. 베타적 오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타적 논리합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AND가 논리곱, OR가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OR가 XOR죠. XOR 이게 베타적 논리합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력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이면 출력이 0이고 홀수이면 출력이 1입니다. 그러니까 1의 개수 센 다음에 2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또 2입력 게이트, 입력이 이제 두 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같으면 0, 다르면 1이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0, 0, 0, 1의 개수 세는 거죠. 1의 개수 짝수개니까 0, 0, 0, 1, 홀수개니까 1, 0, 1 이거 하나, 요거 둘, 요거 하나, 이거 둘, 요거 둘, 요거 셋 이렇게 되죠. 그러면 출력이 이제 0, 1, 0, 1 쭉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호를 보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베타적 오화. 이 베타적 오화는 논리식으로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X와 Y 한 다음에 동그라미 쳐서 요 가운데를 더하기.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논리식으로 따져보면 이거랑 같습니다. X바 Y 플러스 XY바.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랑. 이건 이제 논리식으로 이게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굳이 여기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X바 Y 플러스 XY바.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논리에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았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까지 x바 y 플러스 xy바. 뭐 세 개면은 이렇게 세 개를 붙이면 되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요걸 그대로 이렇게 논리 회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 들어가는 게 여기가 x 바 들어가고 여기 y 들어가고 여기는 x 들어가고 여기는 y 바 들어가죠. 그거를 AND를 해갖고 다시 5를 취하면 f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입력이 3개란 뜻이죠. 3입력. 그럴 경우엔 2입력 2개를 이렇게 붙여갖고 하면 된다. 어려울 게 없죠? 예. 요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지막 게이트예요. 익스클루시브 노어 게이트죠. 이게 익스클루시브 노어기 때문에요.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낫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출력에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에서 1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출력이 이번에 0입니다. 아까 1이었는데 짝수이면 출력이 1이 되는 거죠. 이 입력 게이트일 경우에 같으면 1입니다. 다르면 0이고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그래요. 그죠? 논리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살 이게 앞 모습이죠. 날라오는 모습.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어에다가 이렇게 낫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x바 y 플러스 xy 바였는데 이거 전체에다가 바를 붙이는 거죠. 나중에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그거에 의해서 유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무조건 외우는 걸로. 예. 나중에 이건 증명할 기회가 있거나 혹은 드모르간 법칙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XY의 전체바 혹은 XY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자, 3개짜리는 역시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3개를 한 다음에 낫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낫이 맨 뒤에 가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어나 난드나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원래 n을 뺀, not을 뺀 역할을 수행시킨 다음에 not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외우지 않고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뒤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퍼, 인버터죠. 버퍼가 아니라 이렇게 붙인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등가식으로 얘기했던 요식을 그대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x, y, 여긴 x 바, y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가 얻어지게 되고요. 역시 3입력인 경우에, 3인풋인 경우에는 2인풋을 연결을 해라. 2인풋을. 이렇게. 근데 여기 동그라미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마지막에만 낫을 붙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 x, y, z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다 취한 다음에 낫을 붙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요거 이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요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그 게이트가 동작하는 논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게이트를 수학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어차피 게이트도 전기 소자기 때문에 전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인 제한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수학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개 막 붙인다던가 더 논리합을 한다든가 논리곱을 한다든가 할 때 뭐 입력을 너무 출력을 빼준다던가 아니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한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 특성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고 이런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해서 게이트가 동작하지 않게 이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IC는 보통 이제 데이터 시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IC든지 뭐 데이터 시트 .com인가 뭐 이렇게 치면 나와요. 나와서 거기다가 파트 넘버 딱 넣어주면 파트 넘버라는 게 부품 넘버 딱 넣어주면 그 데이터 시트를 다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어지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게이트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로축으로는 주요 디지털 IC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컬럼까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뭐냐면 이게 전파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하이 투 로우가 되는 거고 이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로우 투 하이가 되는 거예요. 나노세컨드 단위의 지연은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유니비터까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까지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빨리 이동한다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말 I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나노세컨드 단위의 지연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IC에서는. 원래는 이게 나노세컨드면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야 정상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다루기 때문에 나노세컨드 단위의 지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 지연이 문제. 이 전파 지연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입력, 어떤 게이트에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이 나오기 전에 입력이 또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IC가 있어요. 입력을 넣었어. 근데 이게 입력이 하이에서 로우로 바꿨어. 출력이 나오지도 아직 않았는데 이걸 하이에서 로우로 바꿨다가 다시 하이로 바꾸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걸 너무 빠르게 하이로우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전파 지연은 곧 뭐를 결정하게 되냐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는 곧 주파수, 그 치위 동작할 수 있는 주파수를 결정하게 돼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최대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 전파 지연을 역수를 취하면 주파수가 나올 텐데 그 주파수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그래서 전파 지연이 중요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입력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막 변화시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잡음 여유라는 게 있습니다. 잡음 여유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잡음 여유는 사실 얘기하겠지만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잡음이 낀다고 가정하라고 그 잡음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올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여유를 준 거죠. 자세히 이따가 얘기할 텐데 앞서서 잠시 얘기는 했어요. 자, 그거 이제 잡음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 전류, 소스 전류, 팬인, 팬아웃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시트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와 숫자들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싱크 전류는 얼마고 소수 전류는 얼마고 펜이는 몇 개고 펜아웃 몇 개고 잡음 요율은 얼마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파수의 칩의 전파 지연. 지금 전화가 갖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어쨌든 이런 이제 데이터 시트에 있는 이런 수치들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따져 볼 겁니다. 네,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앞서 하다가 끝냈냐면은 요 전파 지연에 의해서 칩의 어떤 동작 주파수가 결정된다. 이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요 얘기 좀 하다가 요 얘기 하려다가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지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전파 지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TPHL 있죠. 그러니까 Propagation Delay High to Low죠. 그러니까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온 거,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온 요 50% 정도 내려왔을 때 시점, 여기를 끝점으로 하고 시작점은 어디냐면 입력이 로우에서 하이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상태가 변화할 때 50% 변화한 지점, 요게 두 개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TPHL이에요. 그러니까 요 HL은 요 출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로우에서 하이로 갔잖아. 그럼 이거 PLH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출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H에서 로우로, 그죠? 하이에서 로우로 이렇게 온 거죠. 이게 TPHL 이거고요. 두 번째 이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TPLH겠죠? 로우에서 하이로 왔죠? 50% 지점. 근데 그거의 원인이 되는 입력을 보면 여기가 하이에서 로우로 올 때 여기 50% 지점. 그러니까 이게 뭐 하이에서 로우로 왔든 이게 지금 인버터니까 이런 거고 버퍼 같은 경우에 로우에서 하이로 갈 거 아니야. 그죠? 버퍼에서는 이렇게 가겠지, 버퍼는. 그렇죠? 상태가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이에서 로우로 왔냐 뭐 이런 거 상관없고 어쨌든 상태 변화가 있는 시점, 그 시점에 50%까지 상태 변화가 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제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요 50%된 시점 사이의 간격, 그거를 TPLH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요 디지털 IC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표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뭡니까, 평균 전파 지연을 계산합니다. 평균을 계산하려면 요 22고 요 15면 두 개를 더하면 37이 되고 나누면은 뭐 한 10 얼마입니까? 18.5인가요? 잠깐만. 37이니까 37을 2로 나누면 2, 6, 12 28.5인가요? 그죠? 28.5죠? 그죠? 네. 뭐 그래 되겠죠. 28.5가 아니라 18.5, 죄송합니다. 18.5 더하면 37이니까 이거 나누기 2 하면 이제 18.5가 되는 거죠. 2 곱하면 이제 37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평균 이 지연 시간을, 전파 지연 시간을 알아낼 수 있고, 이거를 역수를 취하는 거죠. 18.5 나노 세컨드 분의 1 이렇게 취하면 이게 이제 동작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이 칩에.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74F00IC의 평균 지연 시간, 총 지연 시간, 동작 가능 최대 주파수, 이거를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평균 지연 시간이 얼마입니까? 평균 지연 시간 74F00이면은 요 놈이네요. 요 놈은 그러면은 평균은 5 플러스 4.3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이게 4.65 나노세컨드가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총 지연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 더한 거죠. 그러면 9.3 나노세컨드가 되겠죠. 두 개 더했으니까 요거니까 그냥. 그 다음에 동작 가능 최대 주파수는 평균을 역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앞서 제가 평균을 역수를 취했네요. 다시 녹음을 하지 말고 뭐 저도 그냥 깜빡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총 지연 시간의 역수,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틀렸으니까 여러분 기억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녹음하지는 않을게요. 그럼 이거 역수를 취하면 9.3 나노세컨드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0.1075의 나노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가가 돼야지. 기가헤르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노의 역수는 기가입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 둘, 세 개 옮기면 107.5 메가헤르츠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공부해야 될 전기적 특성은 이제 노이즈 마진입니다. 잡음 여유.
지금 우리가 이제 신호의 1, 0 레벨을 결정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5V고요. 아웃풋 하이가 이제 2.4V. 그러니까 요 사이의 범위에 있으면 출력 신호를 이제 하이라고 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력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0.4죠. V 아웃풋 로우의 맥스가. 그럼 이제 0부터 0.4 사이, 요 사이면 출력 신호를 로우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두 개의 사이는 이제 오동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이제 마진을 두는 거죠. 갭을 두는 거죠. 자, 이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잡음 여유는 뭐냐면 이 출력 신호가 이제 다음 게이트의 입력 신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뭐가 끼게 된다? 잡음이 끼게 된다. 그러면 1이 0으로 0이 1로 잘못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차이가 있죠. 이거는 V 인풋 하이고요. 이건 V 아웃풋 하이예요. 그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2V면 여기는 2.4V인 거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죠? 0.4V만큼의 차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0.4고 여기 0.8이니까 0.4V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갭은 뭘 위한 갭이다? 잡음에 의한 오동작을 배제하는 거죠. 잡음. 그러니까 출력 신호가 뭐 어떤 도선을 흐르면서 다음 게이트의 입력으로 전달이 될 때 그 도선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실 출력 신호 자체도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그 잡음에 의해서 잘못 판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겠다. 지금 V, 그러니까 노이즈 마진 하이는 0.4고 노이즈 마진 로우도 0.4입니다. 둘 다 0.4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개념이. 자, 이걸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노이즈 마진 하이는 V 아웃풋 하이에서 V 인풋 하이 이걸 빼는 겁니다. 민에서 민을. 그다음에 이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풋 로우에서 아웃풋 로우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좀 다르죠. 순서가 이거 외울 수는 없고요. 적절히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고 그 적당한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니야,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외우기는 이거 헷갈려 막 이게 어디서 뭘 빼야 되지 이게 헷갈려. 근데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고 V 아웃풋 하이에서 V 인풋 V 아웃풋 하이에서 V 인풋 하이를 빼면 그럼 되는구나. 그게 노이즈 마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자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식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잡음 여유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74LS00IC의 잡음 여유를 계산하라. 요거네요. 74LS00 이렇게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여유가 이만큼이 있는 거죠. 이만큼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요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V 노이즈 마진 로우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V 노이즈 마진 하이가 되는 거죠. 자, 로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여기가 출력이고 여기가 입력이죠. 그러면은 V 인풋 하이 이렇게 되는 거죠. V 인풋 하이고 거기서 하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거죠. 여기는 V 인풋은 맞고요. 인풋에 이제 로우가 되는 거죠. 로우. V 인풋 로우인데 요 맥스 값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맥스가 되는 거고. 맥스. 그죠? 빼기. 요거 어떻게 돼요? 요 높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V 아웃풋 로우의 이것도 맥스죠. 그죠? 아웃풋 로우의 맥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8에서 0.4 빼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0.4가 되는 거고요. 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NH는 사실 근데 뭐 전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고 다 일일이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냥 딱 보고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V 노이즈 먼저 하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빼야 됩니다. 요거는 V에 여기 출력이니까 아웃풋에 여기는 하이니까 하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이에 이건 민이겠죠. 민. 그죠? 아래로 내려오니까 계속. 그 다음 요 두 번째 거, 요놈 같은 경우, 요 선을 봐야죠. 요 라인. 빼기 V 인풋에 하이에 민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게 2.7에서 2를 빼는 거죠. 2.7에서 2를 빼는 거. 맞죠? 그럼 0.7이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거는 0.7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 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이것만 쓱 보면은 아, 뭐에서 못 빼야 되겠다 벌써 감이 와요.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싱크 전류하고 소스 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 IC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IC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디지털 IC고요. 이것도 IC죠. 이제 외부에 회로를 연결한 거죠. 주변 장치를 좀 연결한 거예요. 어떻게 연결했냐면 이게 이제 LED입니다. LED. 이것도 LED죠. 예, 이렇게 그리면 이게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인데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나가게 그리면 이게 LED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LED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접지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 IC는 이 LED를 구동한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IC 출력에서 전류가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이 LED를 구동한다라고 표현해요. 구동한다. 그래놓고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스 전류라고 부릅니다. 소스 전류. 소싱하는 거니까. 구동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건 여기가 5V죠? 이건 전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겠죠? 여기 로우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IC의 입장에서는요, 이 전류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싱킹 한다고 불러요. 싱킹. 우리가 싱크대라는 말 들어봤죠? 싱크대. 싱크대가 뭐 하는 거야? 하수구 붙어 있는 게 싱크대인 거야. 하수구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지. 낮은 지대로. 그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 이걸 싱킹 한다고 표현하고, 이때 이 흐르는 전류를 싱크 전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싱크 전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소싱하는 것과 싱킹하는 게 의미가 다르고요.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기에 사용된 IC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C 입장에 소싱하면 소싱, 싱킹하면 싱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건 LED인데 이걸 켜려면 적어도 여기에 10mA 정도가 흘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켜져요. 그래야만 켜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 하이니까 요거 5V겠죠. 5V. 5V에 뭐 여기 뭡니까? 일로 이제 여긴 0V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뭐가 잘 흐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IC가 내줄 수 있는 아웃풋의 하이의 맥스 값은요 0.4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7400이다. 이 IC가 그럼 아웃풋 하이의 맥스는 0.4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이제 흘러 나가는 방향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칩이 있으면 칩 입장에서 흘러나가는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들어오는 방향이면 플러스가 붙어야 됩니다. 보통 IC는 전류를 먹는 장치지 전류를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우리 KVL, KCL 적용할 때도 소스가 이렇게 있으면 소스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그냥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잖아.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수동소자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 입장에서 플러스를 잡잖아. 그죠? 그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소싱할 경우에는 얘는 흘러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류의 방향을 음수로 잡는 거고요. 흘러 들어오는 거 이거를 양수로 잡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건 뭐 그거고. 그래서 IO 요게 0.4보다 작아요. 그러면 0.4 이상 이쪽으로 전류 흘러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LED가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켜려면 10mA가 필요한데. 그죠? 안 켜집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디바이스, 주변 장치들을 구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IC에서 직접 전압과 전류를 빼쓰지 말아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거. 물론 이제 뭐 IC가 충분히 구동 전류가 돼서 이렇게 구동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사용을 보통 하게 돼요. 그래갖고 뭐 다른 크게 큰 전류를 별도의 전원으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저기 마이크로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로 이제 소싱을 하게 되는 그렇죠. 소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싱킹이 되고 있죠. IOL,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웃풋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맥스 전류가 16mA예요. 그러니까 얘가 5V고 얘가 335ohm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요 뭡니까? 요 LED에서 한 요게 한 1.2
볼트에서 한 1.4V, 5V 그 정도 이제 여기 전압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 여기가 로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0V냐? 뭐 그건 아니고 원래 0V가 돼야 되지만 이게 한 0.3V 이렇게 된다고 보면 5에서 이제 KVL, KCL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 5에서 여기 트랜지스터에서 어느 정도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한 1.2 정도 된다 치고 1.2 더 된다고 쳐야 되겠네요. 지금 한 1.4 된다고 쳐야 되겠네요. 1.4고 그리고 여기 로우가 0.3이니까 또 0.3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얼마로 나누냐면 335ohm으로 나눠요. 이렇게. ohm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 얼마 나오냐면 10mA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A가 일로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켜지죠. 이게. 왜냐면 10mA 정도 필요하니까.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외부 디바이스를 구동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수식을 막 겹쳤어 갖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5V 있고요. 여기 전압 강화가 얼마나 일어나면 1. 아까 제가 한 4V 정도 가정했고요. 여기가 실제로 0.3V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5에서 0.3 빼면 요 두 개 사이에 이제 전압차가 나올 텐데 그게 4.7이고 거기다가 빼기 여기서 1.4 걸리니까 1.4 또 이게 다 볼티지입니다. 이거 다 볼트 빼고 뺀 다음에 그거를 이 저항으로 나눠야지.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나오겠지. 이걸 33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10mA 나온다는 얘기야. 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외부에서 디바이스를 갖다가 칩이 구동하게 하고 싶으면 싱킹을 해야 된다. 소싱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소싱이죠. 소싱하면 안 된다. 이게 싱킹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칩을 활용할 때. 그죠? 이렇게 소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 아웃풋 하이의 맥스가 뭐 이게 0.4가 아니라 10mm 이상 된다 그러면 그냥 소싱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싱할 경우에는 음해보호로 표시한다. 여기 음해보호가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IC에서 전류가 나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음해보호를 붙입니다. 여기만 읽어볼게요. 소싱. IC가 전원 역할을 한다. IC가 전류를 공급해야 하므로 출력이 보통 하이 5V. 7400 시리즈의 최대 소싱 전류는 0.4mA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소싱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싱킹, IC가 부하 역할을 하게 된다. IC가 전류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출력이 로우인 것이 보통 당연히 로우여야 되겠죠. 7400 시리즈의 경우 최대 싱크 전류는 16mA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mA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LED를 구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싱킹 전류의 크기는 보통 커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뭐 좀 편하죠. 근데 남을 위해서 뭔가 소싱을 해줘야 되면 그 크기는 되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놈이죠. IC는. 그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IC는 외부에서 전원을 받아들여서 어떤 작업을 하는 소자지 얘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남한테 주는 소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싱킹 전류는 크고 소스 전류는 보통 작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기적 특성, 게이트의 전기적 특성이 팬인과 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하나 보실게요. 이 그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나가서 신호가 그래갖고 이쪽으로도 전송이 되고 일로도 되고 쭉 됩니다. 그럴 경우 이 게이트의 개수 총 개수를 n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요 엔드 게이트, 이 난드죠. 엔드가 아니라 난드 게이트. 요 난드 게이트의 팬아웃은 n개입니다. n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팬아웃이라는 건 뭐예요? 출력으로 붙일 수 있는 그 다음 스테이지의 게이트의 최대 개수. 그게 팬아웃입니다. 최대 개수. 이게 이제 왜 팬아웃이라는 게 이렇게 한정이 될 수밖에 없냐. 이거 막 수도 없이 그냥 무한정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우리가 7400 시리즈 여기 있습니다. 7400 시리즈 갖고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풋 하이의 최대 전류가 40 마이크로암페어. 그러니까 이게 0.04 밀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IOH 요거의 맥스를 보겠습니다. 이건 0.4 밀리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0.4 밀리암페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호, 요 마이너스는 빠져나갈 때 부호죠. 그러니까 부호 자체는 크게 여기서 고려를 안 해도 되죠. 하여튼 0.4 마이크로 암페어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0.04 밀리암페어가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개가 최대 이거 나누면 총 10개 붙일 수 있는 건데
이거 11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소싱되어야 되는 전류는 0.44에 0.44. 11개니까. 왜냐면 하나가 0.04씩 먹으니까 11개를 붙이면은 0.44가 되겠죠. 근데 얘가 내줄 수 있는 최대 전류는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0.4밖에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이 뒤에 있는 게이트를 충분히 드라이빙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요 디지털 IC의 요 표, 요 놈하고 요 놈, 요 두 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팬아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하이 신호가 전달될 때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인풋, 아웃풋 하이, 요게 인풋 하이니까 하이 신호가 전달될 때. 근데 로우 신호가 전달될 때는 또 달라요. 로우 신호가 전달될 때는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보호가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요게 반대가 되고, 이제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게이트 입장에서는 나가는 방향이고, 얘는 요 게이트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저 화살표 방향. 네. 게이트에서 나가면은 마이너스, 게이트로 들어오면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IL max, 그러니까 요거죠, 요 놈이 마이너스 1.6mA, 그러니까 요만큼이라고,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 IOL, 아웃풋으로 로우일 때, 그때가 16mA, 그러니까 16mA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드라이빙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전류가 16mA인데, 여기서 드라이빙 해주는 전류는 1.6에서 예를 들어서 10개까지 괜찮은 거죠. 근데 1.6에 곱하기 11개가 돼버리면 이거 계산하기 좀 힘든데 17.6이 되네. 17.6. 17.6mA 전류가 이쪽에서 막 흘러 들어와. 근데 얘가 받을 수 있는 최대는 16mA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올바로 동작할 수 없게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아웃, 지금 우리 이제 팬아웃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팬아웃. 요 아웃풋 쪽에 몇 개 달 수 있냐? 팬아웃을 고려할 때는 하이일 때와 로우일 때를 둘 다 고려를 해야 돼서요. 더 워스트 케이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더 워스트 케이스. 근데 이제 우연히 7400 칩 같은 경우에는 팬아웃이 하이일 때도 10이고 로우일 때도 이렇게 나눠보면 10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게이트의 팬아웃은 그냥 10이 돼버립니다. 똑같기 때문에. 됐죠? 자, 팬아웃부터 지금 쭉 설명했는데, 팬아웃은 한 개의 게이트가 구동할 수 있는 출력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7400 칩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팬인을 보겠습니다. 팬인은 한 개의 게이트가 구동받을 수 있는 입력의 최대 개수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AND 게이트가 있으면 여기 몇 개 붙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이건 따로 그림도 안 그렸어, 제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건 당연히 이게 원래 이 게이트를 설계할 때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해갖고 이게 지금 뭡니까? 몇 개입니까? 5개네요. 이게 이제 5인풋 AND 게이트인데 게이트의 입력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이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쨌든 팬인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하여튼 입력 핀 개수를 대긴 돼야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게이트가 구동받을 수 있는 입력의 최대 개수. 게이트 입력 핀의 개수에 자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리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게이트를 잘 이용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팬아웃은 다르죠. 팬아웃은 인위적으로 내가 이 바깥에다가 이제 이걸 더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개를 달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개수의 제한에 유의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74F00IC의 팬아웃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4F00IC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요거죠. 요거.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놈하고 요놈. 그래서 이건 하이일 때의 팬아웃을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거 두 개 갖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입니다. 요거 갖고 우리가 로우일 때의 팬아웃을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이일 때 팬아웃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팬아웃 한 다음에 하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건 보면 아웃풋을 인풋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취해 준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마이크로고요. 여기는 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긴 1이지만 그냥 1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1000이죠. 1000. 그죠? 1000 밀이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50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펜아웃을 구합니다. 근데 로우입니다. 이번에는 로우면은 이제 보라색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0.6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6분의 20 계산을 하면 33.33 쭉 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제한되는 게 뭐죠? 이 아래 거죠. 아래 거에 의해서 제한이 됐죠. 그래서 총 토탈 펜아웃은 몇 개다? 33개라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전기적 특성의 마지막 주제로서 풀다운 저항하고 풀업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풀다운하고 풀업 저항은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먼저 이제 풀다운 저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이 4개가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그림 A는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IC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입력 핀이 있죠. 그래서 입력 핀이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신호는 하이일까요? 로우일까요? 어떻게 되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입력이 없으니까 로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나 전위라고 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위차죠. 전위차. 그러니까 접지 대비 얼마나 높은 전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걸 언제나 로우로 생각할 수 있다면 0V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접지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왜냐면 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조건 0V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접지랑 똑같은 전인데 뭐하러 연결을 합니까? 예, 접지를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통 세탁기나 이런 거 사면 보통 접지를 연결하라고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것들은 그렇진 않죠.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접지를 연결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로우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거는 하이가 될 수도 있고 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외부 이쪽에 이제 뭔가 출력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 어떠한 저항도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다 그러면은 여기가 하이냐 로우냐 알 수 없죠. 이것도 이제 플로팅 상태입니다. 플로팅 됐다는 게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입력이 없기 때문에 떠 있다는 거고요. 떠 있는 상태예요. 플로팅 상태. 혹은 이걸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하이 G 이렇게 하죠. 하이 임피던스. 이해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 임피던스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5V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5V를 연결하고 여기다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하나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걸 닫는다고 치자고요. 딱 닫으면 5V가 입력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입력이 5V 즉 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열죠. 위로 열었어요. 자, 열면 이게 끊겨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뭘 바라고 이제 이런 연결을 한 거냐면 이게 0V가 되니까 로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0V가 아니라 이건 뭐 어떤 상태예요? 네, 이거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죠. 그죠? 플로팅 돼 있는 상태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플로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로우라고 판정할 수 없어요. 로우인지 하이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번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했냐면 여기 5V가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고요. 자, 0V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접지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스위치가 떨어져 있으면 IC로 0V가 입력이 되네요. 그럼 로우가 확실하죠, 이건. 그죠? 근데 이걸 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닫으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지우고 다시 제가 해보면 닫습니다. 닫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나죠. 이러면 빠지직 하고 타죠. 왜 그러냐면 여기 5V고요. 여기 접지니까 0V입니다. 여기 0V. 5V와 0V가 저항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뭘 한 거랑 뭔 짓을 한 거랑 똑같냐면 우리 여러분 컨센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돼지코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요 두 개 차이가 얼마죠? 지금 현재는 220V죠.
220V. 250V의 두 컨센트 양 돼지코를 그냥 직접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나죠. 빠지직 난리 나죠. 이 두 개를 연결할 때는 적어도 여기 저항이 있어서 요 220V에 해당하는 볼티지 디퍼런스에 의한 전류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기를 소모하는 소자가 필요해요. 그 소자 없이 그냥 직접 연결해 버리면 빠지직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5V, 0V 그냥 연결. 큰일 나죠. 사실 이걸 닫을 때는 5V가 입력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하고 한 건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태까지의 플로팅 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5V와 0V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 진짜 해결 방식이 D에 나와 있습니다. D는 여기 보시면 5V가 있고요. 여기 접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접지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죠. 물론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 의해서 뭔가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직접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0V니까 당연히 입력으로도 거의 0V에 가까운 그런 전압이 입력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닫습니다. 닫으면 이제 빠지직하고 타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닫았어요. 닫으면 여기 5V니까 뭐 여기도 5V, 여기도 5V, 요 입력에 해당하는 여기도 5V죠.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타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5V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IC의 입력으로 5V가 입력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가 완벽하게 잘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쭉 우리가 거쳤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얻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얻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5V가 들어갈 때 그냥 이 단순히 이렇게 돼갖고 5V가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떨어뜨렸을 때 사실 이게 0V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0V를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저항하고 접지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입력 쪽에 갖다 붙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 저항하고 접지를 붙임으로써 로우 상태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원래 5V는 잘 입력이 됐었고 로우 0V 상태를 확실하게 입력시켜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풀다운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풀다운. 억지로 풀다운 끌어내리는 거죠. 몇 볼트로? 0V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풀다운 저항이라고 하고 풀다운 저항은 명확하게 0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플로팅 되어 있는 놈을 명확하게 0V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트랜지스터 얘기할 때 회로 이제 뭐 여러 개 그려서 할 때 여기 달려 있느냐, 여기 달려 있느냐, 이게 문제였잖아요. 여긴 접지고 여기는 이제 5V죠.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 있는 경우와 여기에 달려 있는 경우 두 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을 때는 이제 이게 낫 게이트로 동작하고요. 비가 바람이 엄청 부네요. 잡음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데 잡음이 조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지금 바람 불어서 그런 거예요. 낫이고요. 이거는 이제 버퍼죠, 버퍼. 낫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달려 있냐, 이 아래에 달려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아래에 달린 거, 즉 접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이걸 풀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다운 저항. 만약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이건 전원에 연결돼 있죠. 이걸 풀업이라 불러요. 이제 다음에 얘기할 텐데 풀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풀업은 확실하게 1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야. 이건 확실하게 0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풀업이나 풀다운이 전혀 없다. 그럼 여긴 무슨 상태다?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풀업 저항 얘기를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풀다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하고 접지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억지로 0을, 그러니까 로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풀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저항하고 접지가 아니라 저항하고 5V 전원이죠. 거기에 다이렉트로 연결함으로써 확실하게 하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그 결론이겠죠. 보나마나 풀업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업과 풀다운을 구분하는 것은 저항이 접지에 연결되어 있느냐 5V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 갖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풀업 저항 보시면 여기도 입력이 없으니까 플로팅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팅 되어 있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접지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닫았을 때 확실하게 0V가 들어가지만 열었을 때는 5V가 들어가길 가정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한 거지만 실제 5V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5V 이렇게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럼 열면 분명히 5V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닫으면 쭉 연결되니까 빠지직이죠. 0V하고 5V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이렇게 연결한 거다. 그래서 이건 열었을 때는 5V가 그대로 IC로 들어가죠. 물론 여기 저항에 의해서 이 저항값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할 텐데 이 IC 같은 경우 여기에서 입력 저항이 어때요? 입력 저항이 무한대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5V에서 저항이 하나 있고 이것도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 있어요. IC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뭐냐게 뭐 1K라고 치자고. 근데 여기는 무한대야. 그러면은 이 5V가 여기 가서 다 걸리죠. 여기 가서 5V가 다 걸리죠. 이렇게. 그죠? 우리 회로에서 배우는 전압 분배에 의하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IC에 5V가 거의 다 걸리게 된다. 근데 이걸 이제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닫으면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었을 때는 그런데 이걸 닫으면 이제 이게 쭉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5V고 여기가 0V니까 여기도 0V, 여기도 0V, 여기도 0V죠. 중간에 전압 강화 소자가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는 0V가 입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거의 어떤 기호, 그 다음에 내부적인 트랜지스터 회로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자들, 기본 게이트들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거, 그걸 좀 공부를 했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꾸 논리 게이트를 하다 보면 수학적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근데 수학적 이외에 다른 어떤 전기적 특성에 의해서 수학적 요소와는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학적 요소와 동일하게 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전기적 특성 같은 거를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쉽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챕터도 수고하셨습니다.